지난 3화이요. 윤서는 꿈속에 거대한 배를 갖고 가는데 그 배는 엄청난 액괴의 비를 내릴 수 있다. 좀비들은 그 액괴를 실컷 먹고 배가 불러서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는다. 진수는 액괴를 이용해 좀비들을 노예로 부려먹으려 하는데 모아는 그 의견에 반대한다. 모아가 안 돼 하는 부분에서 윤서는 꿈에서 깬다. 학교에 간 윤서는 모아에게 드림캐쳐를 돌려주며 꿈 내용을 설명해줬습니다. 마지막에 진수가 좀비들을 부려먹으려 했던 것도 강조했습니다. 그 배만 있으면 좀비가 무섭지 않겠는데? 모아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넌 어떻게 생각해? 좀비들을 이용하는 거? 윤서가 진수의 생각에 대해 다시 물었습니다. 모아는 좀비가 무섭지 않게 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좀비들 시켜서 피라미드 같은 것도 짓고 쓰레기도 치우고 하면 재밌지 않을까? 윤서가 말했습니다. 모아는 단호하게 좀비를 이용하는 것은 나쁘다고 주장했습니다. 모아가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하자 윤서도 모아의 의견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다. 아무튼 빨리 다음 꿈을 꾸고 넘겨줘. 궁금하니까. 윤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모아는 집에 가서 진수를 설득하려면 어떤 물건을 가져가야 하는지 고민했습니다. 모아는 의자에 걸쳐놓았던 담요를 챙기고 그 위에 담요의 사용법을 적은 포스트잇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담요를 덮고 잤습니다. 꿈은 진수의 의견에 모아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어졌습니다. 선택해. 나야 좀비들이야. 윤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윤서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넌 좋은 친구지만 지금 그 생각은 틀렸어. 모아가 단호하게 말하자 진수는 갑자기 배로 달려갔습니다. 모아는 진수가 혼자 배를 차지하고 좀비들을 이용할 것 같아 쫓아가서 진수를 끌어내렸습니다. 모아는 재빨리 진수 대신 배에 올라타 진수를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배 안에 들어가니 익숙한 담요가 놓여있는 것이었습니다. 담요에는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는데 내용은 이랬습니다. 담요에 어떤 사람의 이름을 적고 그 사람을 머릿속에 떠올리면 담요가 그 사람을 데리고 온다. 어차피 말도 안 되는 일들로 가득 찬 세상이니 모아는 적혀있는 대로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모아는 주변에 떨어져 있는 액괴를 손가락에 붙여 담요 위에 진수 동생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름 글자가 완성되자마자 담요는 갑자기 어디론가 날아갔습니다. 담요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좀비의 바다 위를 날아갔고 수많은 좀비들 사이에서 진수 동생 좀비를 감쌌습니다. 너 우릴 버리고 혼자 도망가려고 했냐? 그 사이 진수와 윤서도 배에 올라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둘둘 말린 담요가 모아 앞에 날아와 진수 동생 좀비를 내려놓았습니다. 좀비는 배 안에 떨어져 있던 액괴를 보자 마구 주워먹기 시작했습니다. 진수는 형을 알아보지 못하는 좀비가 된 동생을 보고 주머니에서 총을 꺼냈습니다. 진수가 액괴 총을 동생 발 앞에 조준해 계속 발사하자 액괴들이 동생 주변에 쌓였습니다. 진수는 액괴를 허겁지겁 주워먹는 동생 좀비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아와 윤서는 그런 슬픈 장면을 보며 이 세상의 모든 좀비들이 모두 누군가의 가족이었다는 생각에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좀비는 액괴를 주워먹다가 배 조종장치에 붙어있는 액괴를 봤습니다. 그 액괴를 뜯어먹겠다고 손을 뻗은 곳에 그동안 누르지 않았던 버튼이 있었습니다. 좀비는 액괴를 떼어먹으려다가 그 버튼을 누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배는 스스로 어딘가를 향해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리둥절하며 조종기를 만졌지만 배는 전혀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나아갔습니다. 배는 점점 더 높이 올라가더니 구름 위에 떠있는 섬에 도착했습니다. 진수와 윤서는 당황하며 갈팡질팡하고 있었는데 모아는 어디선가 봤던 장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아는 꼭 섬 가운데 있는 집에 들어가야 할 것 같은 느낌에 혼자 걸어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거대한 빨간 문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모아는 작은 손으로 2번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은 특이하게 좌우로 열리지 않고 그대로 뒤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모아는 레드카펫을 밟고 가듯이 문을 밟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둡고 긴 복도를 따라 걸어가니 그 끝에는 놀랍게도 저 민대두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꿈은 모아의 꿈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모아가 꿈에서 저를 본 것은 분명 황당한 경험이었을 겁니다. 아무튼 꿈속의 민대두는 모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는 왜 좀비를 이용하지 않았지? 좀비는 우리 주변 가족, 친구, 이웃이었잖아요. 모아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좀비는 죽은 껍데기일 뿐이잖아? 민대두가 다시 물었습니다. 더 이상 생명이 없어도 남아있는 것은 존중해야죠. 모아가 다시 대답했습니다. 좀비들은 계속 사람을 공격하고 좀비로 만들 텐데 민대두의 질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액괴총과 배가 있으니까 해결할 수 있어요. 모아는 그때쯤 이 상황이 뭔지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이거 무슨 테스트 같은 건가요? 모아가 묻자 민대두는 그걸 이제서야 묻냐는 듯한 표정으로 그래 테스트다. 근데 넌 전부 다 틀렸어. 하지만 너는 더 이상 좀비를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고. 민대두는 갑자기 좀비 인형을 내밀었습니다. 너는 더 이상 좀비를 무서워하지 않아. 배를 타고 내려가면 이 인형을 땅에 던져라. 위험한 순간에 이 인형을 던지면 좀비들이 너의 편이 되어 도와줄 거다. 모아는 배에 돌아가 친구들에게 민대두를 만났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배를 조종해 땅으로 내려가
린데두가 시킨 대로 인형을 던지기로 했습니다. 땅에 내려가 웩뼈를 먹고 있는 좀비들 앞으로 좀비 인형을 던졌습니다. 좀비 인형 주변으로 강한 돌풍이 불면서 주변의 좀비들이 인형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주변을 둘러보니 좀비뿐 아니라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같이 그렇게 사라져가는 세상을 바라만 보던 중 모아는 잠에서 깼습니다.